일단은 최근 조정 이틀 연속해서 조정받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범위 내에 있는 조정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저점 부근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의 저점. 최근에 이 앵캐리 트레이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이 추세적으로 꺾이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완전하게 전환될 때 시그널은 오늘 모신 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코스피가 0.59, 코스닥이 1.26, 네, 마이너스 오늘 빠졌습니다. 장 시작 후에는 그래도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이 글쎄요, 2차 전지주들이 밀리면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오늘 하락폭이 좀 됩니다. 네, 한번 정확하게 오늘 상황 짚어보죠. 네. 일단은 최근 조정 이틀 연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범위 내에 있는 조정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같이 일하는 후배 직원이 있거든요. 후배 직원이 굉장히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네. 40 중반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왜 결혼이 늦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여자를 만날 때 자신이 없다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4년, 5년 전 프로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트레이딩에서. 그래서 돈이 생기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자리에 가도 자신감이 있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산 규모는 뭐 크고 작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판단하고 예상하는 지점에서의 기준이 서게 되면 시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지금의 장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앞으로의 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의 말이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 사람이 정말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다. 그러면 그 의견에 동참해서 방향성과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의 장 왜 이 모양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장은 미국의 곡간이 비어서 만들어진 현상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기도가 역대 최저랍니다. 네. 뭐 29% 정도 한다는데 21년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프로젝트 비전을 제시했었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네. 내년 선거이죠. 11월에 선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무언가를 실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미국 곳간에. 그래서 돈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진행입니다. 제가 8.15 찐시황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달러를 발행하고 연준이 왜 지금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되어지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본 시장 굉장히 좋죠. 네. 토픽스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시장과 위안화의 상황은 굉장히 위태합니다. 그럼 미국이 곡간을 채우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지금부터 제가 준비해온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일본 토픽스 지수입니다. 일본은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에 해당하는 토픽스 지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에 해당하는 니케이 225가 있습니다. 토픽스 지수가 지난 그 1월에 사상 최고점 가격을 돌파한 이후에 최근에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강세 현상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 지난 3, 4, 5, 6, 4, 5, 6 정도 될 겁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일본 시장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면서 무려 45조에서 50조 규모의 그 일본 주식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토픽스 지수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한 3개월여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된 이후에 최근까지의 흐름이 외국인의 매수에 의한 가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최근 내에서의 그 고점 돌파하는
기준의 흐름이 나타났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지난 아마 4월, 5월 우리 시장이 좋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월간 단위로 해서 3조, 4조 연속해서 매수를 했던 것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9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대략 한 9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출렁이고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 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두 자릿수 매도를 했거든요. 어제에도 기관 투자자들은 공적으로 매도를 한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300억 정도 매도를 했나요? 그렇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500억 내외였고요. 그리고 최근 3, 4일여 동안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왜 매수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일본의 흐름에 대한 부분에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그 가능 영역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왜 일본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할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가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각 주요국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일본이고요. 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주 구매처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은 잘 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달라는 대로 계속 사주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주느냐? 엔캐리 트레이딩입니다. 일본이 우에다 총재가 이번 3월에 취임을 하면서 완화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본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딩, 예전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의 그 대표적인 그 성씨가 아마 와타나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부들이 재테크 측면에서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대한 채권이나 주식이나 각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저금리 상황 하에서 호주의 금리가 한 6%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호주 달러로 바꿔서 호주 채권을 사가지고 있으면 연간 수익률 측면에서 6%에서 8% 수익률이 나타난다. 굉장히 안전하게. 왜? 일본의 금리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호주에 투자해서 연간 단위로 일본의 제로금리 대비해서 호주의 6% 수익률을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 엔캐리 트레이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내용에서도 알다시피 지난 6월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딩 전략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서 약간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일본에서 그 저금리를 이용해서 타 국가,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이제 그 저금리, 지금 저금리가 아니죠. 과거에 유럽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제로금리였습니다. 이때 그 유럽의 그 주부들이 저금리 상황을 통해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했던 방식을 소피아 그 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미스 부인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최근 이러한 경향에서 엔캐리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바꿔서 그 바꿔진 일본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사는 겁니다. 이 채권을 사게끔 지금 엔화와 일본의 분위기가 통화정책 분위기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간을 지금 일본에서 채워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서학개미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을 서학개미라고 하죠. 일부에서는 이 서학개미 중에서 환차익 놓칠 수 없죠. 미국채사로 일본 갑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발빠른 사람들은 지금 일본의 저금리 상황을 통해서 미국채를 일본에서 사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엔화가 뭐 9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좀 더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죠. 왜? 통화정책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는 900원인데 뭐 800원 이렇게 내려간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돈으로 바꿔서 일본에 있는 미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고간을 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거고 이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픽스 지수가 고점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그 흐름에서의 외국인 매수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조금씩 외국인의 전환된 센스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호재성,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호재성 내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재 부분도 있죠. 중국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채권을 중국에도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7월, 8월 해서 미국의 그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다 갔죠. 중국을 간 이유가 당연히 미 채권에 대해서 구매 의사를 타진하게 갔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8월에 갔던 상무장관이 굉장히 극단적인 메시지를 갔다 와서 얘기를 했죠. 중국이 안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상황이 어떠하느냐? 중국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수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요. 경기를 좀 부양책을 통해서 부동산이든 아니면 소비 경기든 살려야 되는 시점인데 계속적인 위안화의 약세로 인해서 돈을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이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미국의 금리 때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위안화의 흐름과 미 국채 수익률에 대한 오늘 장 마감 이후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금리가 4.35 수준이고요. 지금 오늘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4.29니까 4.3 정도 됩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위안화가 약세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컨트리가든 중국 위기 부각, 지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나서 이 컨트리가든이든 또는 뭐 중국의 위기든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아니랐던 것이 이제 다 결과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위험 부각시키면서 위안화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상무장관이 방문한다고 해서 위안화가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분위기 좋았죠. 주식시장이 이제 막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때 탄력받아서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상무장관 갔다 와서 중국이 채권을 안 사준다고 하니까 다시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위안화도 최근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여기에 대해 보복을 하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애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나요? 중국의 관료들에 대해서 애플폰, 그러니까 자국폰 이외의 폰을 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애플폰입니다. 애플폰 쓰지 말라는 거였죠.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서 반대의 치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랬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 부과하고 중국을 견제하니까 중국은 나스닥,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 이 기업들이 상폐가 되거나 주가 폭락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미국 자산들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받는 상황에서의 흐름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호재성 부분이 있고요. 악재성 부분이 있습니다. 호재성 부분은 좀 더 살아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재성 부분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보다는 일정 시점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해결의 기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한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있는 G20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러한 전체 시장에서의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되어지는 흐름들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우리 좀 깊게 들어가서 국내 주식시장 어려운 얘기, 뭐 그 주변 국가의 어려운 채권, 달러, 엔화,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 다 차지하고 딱 우리 시장만 놓고 한번 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끌어와서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셨죠? 좀 쉽게 우리나라 차트만 보면서 전체 그 경제 동향 부분보다는 제가 찐슈황을 진행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매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뭐 시장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자료의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8월 후반부 뭐 중순 이때일 겁니다. 시장은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로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요. 저점 찍고 리바운딩이 나타나는데 이 리바운딩 과정에서의 목표치는 1차적으로 256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리바운딩 과정에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뭐 가격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고 금융주가 움직일 것이라는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뭐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패턴입니다. 항상 이 패턴으로의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됩니다. 바닥 치고 올라갈 때.
그래서 삼성전자와 KB금융 같은 종목들이 이때가 아마 480, 2,500 정도 수준에서의 저점 찍는 구간에서의 흐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서 약간 제가 미스 포인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흔들림의 과정, 1차적으로 리바운딩이 나오고 흔들림의 과정에서 저는 바이오가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로봇이 움직였죠. 이 섹터 흐름에서의 상황에서 저는 바이오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셀트리온이 아마 움직일 것 같다라는 이 상황에서 예측을 드렸지만 로봇주가 굉장히 강해버렸어요. 여기는 약간 제가 미스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나고 세 번째 단계에서야 이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찐슈항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의 진행이 되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찐슈항에서 지난주 정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바로 못 간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시장. 지금 바로 가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흔들림의 과정이다. 바닥은 찍었을 때 흔들림의 과정에 시간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나냐? 매물이 엄청납니다. 여기. 겹겹겹 쌓여 있습니다. 매물을 돌파하는 몇 가지의 그 공식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료가 있어서 매물 구간을 그냥 다이렉트로 돌파하는 경우, 뚫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기간차를 두고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하게 호재성 재료로 시장을 부양시킬 만한 재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나올 만한 게 없죠. 그렇다면 기간차를 두고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은 2600포인트, 저점은 2590포인트의 고저점 상황 하에서 등락 과정에 매물 소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아마 지난주 찐슈항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한 일주일여 지나서 지금의 자리에서 시장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간차를 두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하단부 2550포인트. 물론 오늘 장중에 2550포인트가 살짝 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을 판단하면서 약간의 그 위아래 구간에서 흔들림의 지점 돌파 훼손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점 부근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의 저점. 그래서 당분간에요. 저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기간차 동안에 급락, 급등, 완만한 턴 과정이 5일에서 7일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에서는 이러한 박스 내에서 2550과 26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가 보는 시장에서의 전체 흐름에 대한 전망입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날 때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도 우리가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에서의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돌아서 나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흐름이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저항과 지지가 있습니다. 저항과 지지는 돌파된 저항선은 이제 지지가 된다는 말씀을 이미 저희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셨던 분들은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최근래에서의 시장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이죠. 최근래에서의 가장 두터운 저항 구간이었던 부분을 지난 이게 한 5월인가요? 5월 정도, 6월 정도 이 시점에서 돌파했습니다. 이게 추세의 전환이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산다면 기계적으로 주식을 산다면 이 구간에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돌파된 저항선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탄탄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이 지수가 2480포인트 전후입니다. 그 근처입니다. 그러면 추세는 완전하게 상승은 아니지만 기존의 바닥에서 등락의 과정이 진행된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상단부에서 이제 등락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이 추세적으로 꺾이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완전하게 전환될 때 시그널은 당연히 2480포인트 수준에서의
지난 고점 부근을 다시 재차 하락으로의 돌파될 때 추세가 하락 전환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이전 상황에서 2200포인트도 위험합니다. 이때의 시그널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시그널들은 미국채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4.3이죠. 최근래에서의 고점 4.35, 지난해 10월에서의 고점 4.35입니다. 4.3인데요. 이 금리가 4.5까지 돌파하게 되면 지난 25년 내에서의 박스에서 상단부를 완전하게 돌파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징후들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4.5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시장이 하락 전환하는 시그널이다. 대략 4.35 돌파에 4.4 가게 되면 4.5가 이제 보이는 가격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판단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지수가 빠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달러 강세 시현하면서 위안화가 7.4 위안을 돌파할 때 앞서 위안화는 지금 7.3입니다. 고점 라인이 지난해 10월 저점 전 세계 금리 인상 공포감이 있었을 때 위안화가 7.35 위안이었고요. 최근 내에서의 고점도 마찬가지로 7.35 위안입니다. 지금 7.3입니다. 여기서 다행스럽게 꺾어주고 금리도 꺾어준다면 시장은 돌아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구간을 고비로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여전하게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급락하고요. 급등 과정에서 최근에는 완만한 조정, 등락의 과정이 조정, 앞에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에서의 기간차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지금 시장이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반등해 줄 것이냐. 일단 반등 쪽에 기대를 갖고 있지만 네. 일단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4.5를 돌파하면은 그리고 2480선이 무너지게 되면 2200선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